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월 31일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10개월여 만입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만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오미터는 오늘 오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1,572만 7,713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는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하루 23만 명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는 2,950명으로 하루 평균 2,237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는 29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은 사망자 예측 모델을 통해 내년 4월 1일까지 26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감염자가 가장 많은 주로 하루 2만 6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LA 카운티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8천여 명으로 감소했지만 하루 1,000여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는 다른 카운티보다는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도 화이자 백신 사용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시 52%, 2차 접종 시 95%라고 확인했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the FDA released this morning confirms and gives much more detail that the vaccine developed by BioNTech and Pfizer is essentially 95% effective at preventing COVID disease. So this is very good news. 그러나 백신 초기 물량은 의료 종사자가 접종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백신 저장은 화씨 마이너스 112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보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 야외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레스토랑 업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운티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야외 식사 금지령을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식당들의 야외 영업 재개가 가능할지 앞으로의 상황 이채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은 기자. 자, 이제 소송이 사실 이번 주에 내려지긴 했지만 소송 자체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정부가 지역 내 레스토랑들의 야외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네. 이후 이에 반발하는 소송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레스토랑협회는 보건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법원은 협회 측이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을 기각하면서도 이 카운티 정부에 과학적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 명령을 보면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 심리, 다시 말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심리까지 입증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추가 심리가 바로 어제 이뤄졌는데요. 네. 카운티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들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네. 이 법원이 결국 요식업계의 손에 들어주게 된 겁니다. 네. 이 사실 지역 정부가 이와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는 이 행정명령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구체적인 증거, 과학적인 수치들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겠죠. 네, 지역 내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야외 영업을 막아버리면서 일명 보여주기식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도 이번 행정명령이 비상지휘권 남용이라고 규정했고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할 수도 있겠는 게 이제 실내 영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야외 영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소매업소들은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식당 영업만 하는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치더라도 카운티 정부가 야외 식당 영업을 중단시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식당의 특성상 마스크를 벗어야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먹는 동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다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침이 튀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또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장소로도 그런 점에서 지역 정부가 야외 식사 또한 감염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 헌데 문제는 카운티 정부가 이전에는 실내는 위험하니 야외 식사를 야외 영업을 해달라라고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었는데요. 네. 이 겨울을 앞두고 손님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하도록 히터와 또 천막 등 수천 달러를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연말을 앞두고 야외 식사마저 금지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애초에 야외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서 추가 지출이 없게 하거나 또는 지금 소매업들처럼 이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또 좌석 배치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면 이런 비판은 받지 않았겠죠. 네. 자, 이제 보건국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또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야외 식사 환경 자체가 뭐 안전하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야외 영업은 어디까지나 보건 위생 지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방편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도 식당에서 야외 식사를 몇 번 해봤는데 네. 일부 식당들이 방역 지침을 정말 잘 따르고 있고 이 감염 우려로부터 매우 안전하다고 보긴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이런 점에서 카운티 정부의 근거가 터무니없다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법원이 카운티 정부의 야외 영업 중단 조치는 독단적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그렇다면 식당들 야외 영업 지금 현재 재개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야외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때문인데요. 네. 이 LA 카운티 보건국이 내린 야외 식사 금지령은 이번 달 16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예. 물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요식업계 손을 들어주면서 이 금지령이 철회될 수 있었는데요. 네. 헌데 이 남가주 지역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 LA 카운티 역시 이번 달 27일까지 야외 영업이 금지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카운티 법원이 주정부의 행정명령까지 철회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는 16일까지였는데 카운티 정부의 야외 영업 중단은 주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보다도 더 기네요. 오히려 뭐 상황이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운티 정부가 또다시 야외 영업 금지령을 향후에 27일 이후에 또다시 발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판결에서 카운티 정부가 여론과 법원의 문매를 맞은 만큼 네. 앞으로는 합당한 근거 없이는 예전과 같이 명령을 쉽게 내리지 못할 거란 분석입니다. 네. 이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식당들의 야외 식사 금지령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비롯한 다양한 업종들에게 내려지는 이 행정명령을 발효할 때 합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이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향후에 이제 카운티 정부는 물론 주정부, 각 지역 정부들이 이와 같은 이제 제한 조치를 할 때 상당한 부담을 좀 안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채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처럼 방금 언급했듯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각 지역 정부는 물론 주 정부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명령 자체가 봉쇄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당장 주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이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결정한 야외 식사 서비스 중단 행정명령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내려졌다는 카운티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인 오는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야외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요식업협회 측은 카운티 보건국에 이어 요식업협회 측은 주정부가 내린 스테이 앳 홈 역시 앞으로 일어날 경제적 타격까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주정부를 이에 따라 카운티 보건국은 앞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앞세워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현재 주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인 27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LA 식당들의 야외 영업 재개는 크리스마스 주가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는 향후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정부 역시 행정명령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실내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민원 실내 최대 수용 인원을 20명 이하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용 인원을 1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관은 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12월 말까지는 민원실 이용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사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민원실 내 대화도 삼가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 사이 예약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 마스크를 기부합니다. 페이스는 한인 교회와 비영리단체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스크 2만 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포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10개 단위부터 500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여 개가 넘는 마스크 배포에 대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는 내년 1월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영업 금지를 경고한 뉴욕주와 달리 뉴저지주는 당분간 실내 영업 금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 환자 수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2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식당 실내 식사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 심해질 경우 뉴욕시 식당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의 입장과는 달리 뉴저지주에서는 실내 영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규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식당 실내 식사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 사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식당 정원의 25% 이하의 한 해 실내 식사가 허용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실내 식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계속 증가세이지만 어제 전염률은 1.10으로 지난달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뉴저지주의 확진자 수는 4,665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8만 1,486명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현재 3,533명으로 지난 봄 당시 8,000명이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머피 주지사는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자칫 인수한 기업들을 모두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은 오늘 페이스북을 상대로 2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경쟁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페이스북이 자산을 분할하고 인수한 두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는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에 인스타그램,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하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에 맞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원 내 아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티스트들의 공연 영상을 무관중으로 사전 촬영하는 온라인 버추얼 공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씻김, 즉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습니다. 공연은 다인종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LA 지역 특성을 대변해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악기 잠베와 함께하는 춘향가 판소리와 한국 무용 발로름 등 다문화 다인종이 만들어낸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 씻김굿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는 LA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